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음에도 뉴욕 증시는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USMCA,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이 3자 무역 협의가 또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이루어졌고요. 또 15일에 중국에게 부과할 관세가 연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입장도 굉장히 긍정적이 될 것이다 생각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산타랠리를 향한 든든한 지원군들, 바로 연말 윈도우 드레싱을 노리는 수혜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연말 윈도우 드레싱을 노리는 수혜주들은 어떠한 종목군들에 속한 것인지, 또 그러한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과연 매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것인지 다채롭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을 주려고 최근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사주를 매수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은 기업에겐 악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임원들의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각한다. 자, 소액주주로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겠다 생각되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 갑자기 좀 힘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기계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일을 겪게 마련이긴 한데요.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녹음을 해놨었던 부분들이, 네, 녹음을 끝내고 나오는 과정에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녹음이 2번째입니다. 네, 뭐 이런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네, 그러한 정도이긴 한데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이 조금 늦어졌다는 부분,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2번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뭐랄까, 설명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진이 다 빠져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방송을 들으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다소 짧게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뉴욕 증시가, 2가지 합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협정입니다. 그 다음에 15일날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들이 연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가지 모두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USMCA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뭐 그동안 계속 공을 들여왔었던 부분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미국과 캐나다 간에, 또는 미국과 멕시코 간에, 또는 이 3개국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위쪽 북아메리카 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쪽을 한 덩어리로 보셔도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정안에 서명을 했다. 3개국이 수정안에 서명을 했고, 기존에 반대해 왔었던 미국의 민주당도 수정안을 지지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하원 의원이요, 수정안과 관련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나프타보다도 훨씬 좋고 처음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 대단히 좋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뭐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 USMCA 합의 소식은요, 주가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왜냐면 글로벌적으로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를 갖다 때릴 수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해소가 된다라면 트럼프의 이런 뭐랄까요, 무지막지한 그런 행동들이 조금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USMCA에 대한 이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긍정적인 뉴스로 하나 전달을 해 드리고요. 2번째 긍정적인 뉴스는요, 중국에 부과를 하기로 했었던 15일날,
부과를 했었던 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연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연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상도 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15일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그런데 중국이 생각보다 강경하게 나와. 그렇다면 미국은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채찍을 때리면서도 당근이란 것을 밀어줘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완전히 관세를 철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 다음 협상 때까지 연기해줄게 이런 정도. 자, 일단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줬으니까 너희들도 우리한테 보답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약간 삐끗하게 또 나가는 것이 뭐냐면 농산물 구매에 대한 확약, 이 도장을 찍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답을 주는 거예요.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지난해였죠? 지난해였나요? 올해 초였나요? 얘네들이 이제 협의문에 거의 도장을 찍을 뻔했었던 상황이 있었죠. 상황이 있었다가 마지막에 뒷걸음질 쳤었던 이유가 뭐냐면 협의안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고 법적으로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이 이건 부담되는데 라고 뒷걸음질 치면서 발을 쏙 빼버린 거거든요. 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농산물 같은 경우도 좀 그러네요. 미국이 너희들이 얼마만큼 사줄 것인지 확답을 줘라. 그러니까 중국이 이건 아니지 않냐. 상황에 따라서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는 건데 너 이렇게 확답 지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경기 안 좋을 때 더 많이 사줘야 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가 됐냐면 농산물 구매에 대한 규모를 확약을 하게 되고 일단은 확정을 지어줘라 이거죠. 네, 분기별로 구매 실적을 점검하면서 매 분기 구매가 전기보다 10%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즉 100만원어치를 이번 분기에 샀으면 다음 분기에는 90만원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수준, 네가 사기로 한 수준들을 계속 유지해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교역 상대국을 통해서 반발을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만 특혜를 줄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도장 찍어주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물어뜯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지적재산권 해줘라. 네. 중국은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게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 버리게 되면 다른 나라가 왔을 때 우리도 농산물 이렇게 해줘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얘기죠.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이니까. 네. 또 한 가지 부분은 뭐 WTO의 규정에도 어긋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경기라는 것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좋을 때는 사주는 건 문제였겠지만 나쁠 때도 그렇게 사줘야 된다는 거 이건 부담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답을 꺼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마도 미국이 15일에 관세를 연기해 준다라고 거의 확정을 지어주게 된다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약간 이 범위를 넓혀서라도 이 농산물 구매에 대한 도장은 찍어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일 날 이제 연기가 되고 그다음에 올해 안에 1차 합의에 도장을 찍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상이 만나지 않는데 1차 합의가 가능해요? 네. 지금 양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차 합의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과정일 뿐이다 해가지고요. 시진핑이나 트럼프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실무진끼리 가서 도장 찍는 그런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아마도 지금 올해 안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국 정상이 만나지 않고 그냥 도장을 찍는 그 다음에 1차 협의를 만들어내고 2차 협의를 내년도로 넘기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근데 불확실성이 많이 있죠. 네, 뭐 좋은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반면에 확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끝으로 다가온 것 같다 싶더라도 그것이 끝은 아니기 때문에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이번 주 한 주 동안은요.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불확실성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기대치들에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소식이고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여전히 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를 발목을 붙잡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다우지수가 일단 오르지 못하고 살짝 내리면서 약보합세를 보였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립니다. 산타랠리를 향한 든든한 지원군,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수혜주 담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적, 모멘텀, 숏 커버링, 고배당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저조한 시장 수익률의 연말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일단은 저조한 수익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관이라든지 이런 그 덩어리들 입장에서는요, 그 1년 동안의 성과,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성과가 났다,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외부에 보여줘야 되는데요. 아유, 그냥 이번 연도는 힘들었으니까, 네, 수익률이 1%밖에 안 나왔네요. 또는 마이너스 10%가 나왔네요. 이해해 주세요. 장 어려웠잖아요. 고객이 이거 이해해주지 않거든요. 네. 고객은요, 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항상 수익이 나는 것을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것, 일단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뭐 어차피 망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수익률이 기준 고객의 눈높이보다 낮다라거나 이렇게 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수익률이 있는 것들을 보완시켜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끌어당겨주는 것, 그것이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드레싱은 이렇게 쇼윈도 안에 그 잘 TP해 놓은 그 마네킹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들어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네, 마네킹 몸매는 근데 못 따라가는 거 아시죠? 자, 어쨌건 이렇게 월말에 있는 윈도우 드레싱, 그 다음에 연말에 있는 윈도우 드레싱, 뭐 분기말, 반기말 이런 식으로 윈도우 드레싱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연말 윈도우 드레싱은 일단 1년치 농사에 대한 그런 결과치를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를 써더라도 이런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관들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즉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들의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분기, 내년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주가의 어떤 상승 추세로 연결됐을 때 일단 이번 연도엔 조금 부진했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실적이 좋아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 기업 보세요. 실적이 좋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주가는 내년도에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거에서 있는 거예요. 한번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숏 커버링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아마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겠지만, 매도를 많이 때리는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 상승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숏 커버링 종목에 매수가 들어가는 이유들은 예전에 HLB에서도 많이 겪어보셨겠습니다만 숏 커버링 자체가 매수예요. 근데 이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는 매도가 아닌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인 상승을 보이게 되는 흐름을 만들게 되거든요. 단기적 상승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다가 매수를 더하게 된다면요. 그냥 불 붙는데 기름 갖다 끼얹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에 대한 어떤 환매죠, 숏커버링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매수의 매수가 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게 되죠. 단기적 상승이 보여지게 된다라면 짧은 기간 내에 이게 가장 효과적인 어떤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마이너스 한 50%까지 나온 종목들도 절반 이상 회복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연말 시점에서 이런 대차 상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숏 커버링, 그 다음에 숏 커버링을 이용한 매수 이런 것들이 같이 더해지는 부분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단기 급등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조심해서 잘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또 공매도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해야지만이 환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낙폭이 좀 크게 만들어진 상태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자. 그런 종목들이 단기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배당이겠죠. 고배당. 고배당은 만들어지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제 조금 늦은 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음 주까지 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즉, 연말 윈도우 드레싱에 딱 걸맞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전까지가 되겠네요. 그 전까지는 아마 고배당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배당주에 투자하는 모습이지만, 약간 이제 만약에 5%의 배당률을 주는 종목이다. 굉장히 고배당주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 종목에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오더라도 배당률이 어느 정도 카바를 쳐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몰리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면 5% 이상의 배당 수익률 5%보다 더 많은 시세 차익률이 나왔다. 즉 내가 10,000원에 매수했는데 이게 11,000원에 갔어요. 배당은 5% 준대요. 자, 이렇게 되면 욕심이 나올 수 있겠죠. 시세 차익 10%와 배당 5%에서 15% 먹을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10%의 수익률이 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기업의 이 투자의 성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이 뭐냐면 그냥 시세 차익만 갖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단기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윈도우 드레싱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숏 커버링이 들어오는 기업들, 고배당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연말 윈도우 드레싱에 기관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종목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자, 성과급을 주려고 자사주를 처분하는 기업들이 있다. 소액주주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기업들이 그 초액주주들에게 어떤 그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 중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에 있는 유통 주식수를 기업이 사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기업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수를 줄여주는 거죠. 유통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이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소각을 하게 됩니다. 소각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종이증권이기 때문에 불에 태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만 그냥 증권을 없애버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동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유동 주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주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겠죠. 한 주를 갖고 있다가도 만약에 100만원으로 100주였어요. 그런데 이게 절반 50주가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50주. 그러면 한 주당 10,000원이었던 것이 이제는 한 주당 20,000원의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건데 자사주를 가져다가 소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그 돌려줄 수 있는 재고 그 주주 그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을 할 때는 저가에서 기업의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주주들의 어떤 그 이익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놓고 다시 팔아 이런 경우나 아니면 사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시 그냥 자기 갖고 있는 대주주의 지분을 판다거나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는 좋은 경우로 생각한다라면, 이제 최대주주의 어떤 변경을 수반한다거나 또는 M&A와 같은 내용들이 있을 때, 이렇게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뭐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겠는데, 아주 나쁜 소식이 걸리는 거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하겠다. 즉,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보너스를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그냥 뭐 주식을 팔아서 단순하게 돈을 마련해갖고 보너스를 나눠줬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가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보너스는 일단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회사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돈을 마련해야 되겠죠.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들로 해서 돈을 마련하기 좀 그렇고 또 회사가 이익금은 없는데 보너스 나가야 되고 얘라 자사주 팔자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자금 사정이 좀 딸리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잘 해왔었던 또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나왔었던 그런 기업들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상당히 유감인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해왔었던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자사주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업이 뭔가 그동안 상황들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직원의 성과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판다라는 것은 네,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사주
처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그 내용이 분명히 이야기가 전해질 겁니다. 뭐 공시라든지 이런 쪽에 나오겠죠. 그래서 자사주 처분의 목적이 뭐냐? 보너스를 주기 위함이다. 또는 뭐 운영자금을 주기 위함이다. 등등등 이야기가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네, 그런 기업들은 당분간 조심하셔야 될 것이다.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주식을 팔아먹는다. 야, 이것은 좀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나의 가진 자산을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또 생활비 쓰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당장은 뭐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보통은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각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되파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매수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뭐 증권가나 이제 시장 연구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할 때는 소각을 일단은 염두에 둔 그런 법제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부분들인데 주식을 팔아가지고 임직원 보너스 준다.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각종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모습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산타랠리를 향한 든든한 지원군 연말 윈도우 드레싱에서는 기관들이 뭔가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적 개선주나 숏 커버링 또는 고배당 관련주들을 공략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성과급을 주려고 자사주를 처분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좋은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꼭 한번 공시사항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꼭 살펴서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빠르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황무지에서 대박의 싹이 자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시장, 부문에 주목하면 할수록 그것이 아닌 다른 시장, 부문의 상승 잠재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인내심을 갖고 이런 기본 원칙에 충실한 장기 투자를 하면 항상 달콤한 결실을 맛볼 수 있다.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네요. 그죠? 네.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네,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 조심하라. 네, 항상 바닥에서는 외롭다. 인내심을 가져라. 그런 얘기들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조금 늦었는데요. 네, 기계 탓이니까 많은 양해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강력하게 2배로 더 기원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